시즌 한보울. 자, 넘버 8. 순천과 해남은 남해 바다 가운데 있다. 순천과 해남은 남해 바다 가운데 있다. 라는 순천과 해남은 남해 바다 가운데 있다. 자, 원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문 세계 사만 역사 연구 2014년 글입니다. 순천과 해남은 남해바다 가운데 있다. 원문을 쭉 내리면 순천과 해남은 남해 가운데 있다. 글쓰니 한보울 부제 한반도는 조선의 땅이 아니었다. 기록과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면은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한번. 이게 이제 1808에 나온 우리의 남해안의 모습은 이게 거의 직선에서 살짝 해남 남해안으로 내려올 때 기울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기요람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면 90도로 꺾여서 뚝 광양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순천과 해남이 있다. 세계 역사 연구 한보울. 자, 이렇게 이제 한보울님이 직접 그래픽 작업까지 하시고 이렇게 언제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한보울님의 그 소중한 그 어떤 기록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도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내려서 쭉쭉쭉 내려서 이건 좀 화면에서 캡처해서 읽을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화면이 해방 멕시코만. 자, 이 멕시코만의 플로리다에서 텔레이시에서 뉴올리언즈 거치면서 휴스턴, 그래서 멕시코 쪽으로 툭 떨어지는 이 호의 그림과 여기에 이제 지명들 다대포, 무룬대, 안끌, 용천, 칠원, 고성, 진주, 곤양, 서면 있고 순천, 흠양, 장흥, 영암, 해남, 좌수영, 고돌산, 발포, 사도, 녹도, 회령포, 갈두, 오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 예전에 다음에 있을 때는 이게 댓글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다음 블로그 아쉽게 아마 한불님이 그 사주셔가지고 지금 이거는 티스토리. 여러분들도 티스토리 회원가입하셔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불님에게 댓글도 달아보시고 지금 캡처 없는 부분까지는 읽겠습니다. 한반도 조선의 땅은 아니었다. 만기요람. 아마 캡처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글로도 한번 지도를 보면서 또 우리가 구글 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봐야지 화면도 재밌고 여러분들도 좀. 자, 우리가 기존 해남은 여기죠.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이 지금 아시아 이 판을 구글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비율로 보는 각도가 좋다. 북아메리카 판 자체는 지금의 아시아 판에 이 정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정도. 자, 일단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남이 어디죠? 해남, 순천이니까 여수 순천, 그러니까 순천이 있고 여수가 있고, 예, 주로 이제 여기 다도에 막 부산에서부터 이쪽 완도 이제 임진왜란 이야기. 해남 땅끝, 해남이 땅끝이죠. 땅끝, 해남이 땅끝이 해남 땅끝. 쳐봐야겠구나. 해남 땅끝 마을, 우리 유명한 땅끝 마을. 해남군 여기구나. 목포, 전라남도, 광주 밑에 해남에 있고 아마 땅끝 마을이 이쪽에 이렇게 땅끝 조각공원 있고 한번 쳐보면 땅끝 종합공원, 땅끝, 해남. 일단 이 해남과 순천 이야기. 순천은 여수 옆에
원래 순천 2위인데 순천 밑에까지 아마 순천 영역으로 올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하지만 이렇게 중국, 한반도, 베트남 끼고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북아메리카판 전체하고 패턴적으로는 올린다. 금성이 상당히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고, 이제 한불님의 2014년 원문을 또 한번 다 함께 포인트만 찍고,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 번씩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 펜으로 일단 만기요람 기준입니다. 만기요람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군정편이고 해방 남해. 자, 한번 패스하겠습니다. 남해의 해안은 경상도 동래 남대포에서 전라도 광양에 이르며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돌아서 순천으로부터 해남까지 이른다.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돌아서, 아마 이 말 같은데. 자, 남해의 해안은 경상도, 자, 동래 남대포에서 전라도 광양까지 이르며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뭐 이 말이죠. 돌아서 순천으로부터 해남까지 이른다. 꺾이는 지점이 순천이고 그 밑으로 뭐 해남에 있다. 지금 이야기죠. 색깔 바꾸고. 그러면 다대포, 웅천, 이제 이거는 지명들 쭉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으면 지루하기 때문에. 자, 순천과 해남은 남해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한 것은 한반도 지형의 위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즉, 순천과 해남, 남해바다 가운데 있다. 해남까지 이른다. 이제 이거는 좀 한문 잘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내려갑니다. 1800년도에 서영보, 초 8년입니다. 서영보, 심상균 등이 왕명에 찬진한 책 만기요람. 이 책은 특히 왕명에 편찬된 것이라고 할 때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면 무겁게 취급되어야 할 사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군사적으로 정세를 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지형에 관한 것으로 군정편, 해방의 남해에 관한 기록이 아래같이 나온다. 상당히 의문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물론 의문은 지금 우리가 삼한 역사의 근거지라고 믿고 있는 한반도 지형이라는 것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이 문장을 한국 고전 번역권의 번역문으로 보면 이렇다. 밑줄 쫙 한번 가겠습니다. 남해의 해안은 경상도 동래의 남대포에서 전라도 광양에 이르며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돌아서 순천으로부터 해남까지 이른다. 서쪽으로 가다 돌아서. 분명하게 원문을 보면, 자, 한번 패스. 잘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면, 참, 저도 공부도 하고, 정말 한문 공부. 구분하면 우리 안의 남해안은 경상도 동래에서 전라도 광양까지라고 못 받고 있는 사실이다. 제가 또 한문 공부를 너무 또 열심히 하면 또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약간 건성건성 키워드로만 갔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가지 않을까. 제가 한문 공부를 하려고 천자문도 여러 번 해봤지만 저는 좀 언어에 좀 약합니다. 제가 원래 그림을 해서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한반도 남해안이 어떻게 부산 동네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전라도 광양까지 남해안이 될 수가 있는가? 전라도 광양까지 남해안. 남해안이라고 할 때는 전라도 광양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참 모자라는 지정이다. 아니, 눈을 딱 보고 보아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한반도는 지형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오므렸다가 이제 안 맞다 이 말이죠. 자,
남해안의 끝을 진도나 완도 또는 해남이라고 해야 맞다. 아니 이건 상식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에서는 이렇게 된 해남이나 완도 이 전체가 남해안이다. 남쪽, 서쪽, 아니 서쪽, 동쪽 지금 그 이야기죠.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희한한 것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한번 패스. 이 문자의 한마디는 도깨비에 홀린 듯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서쪽으로 가다가 잠깐 회전 또는 둥글게 도는데 그곳이 남쪽이다 라는 내용이다. 위에 한 문장을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비슷하게 번역하였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돌아서 순천으로부터 해남까지 이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돌아서 순천으로 해남까지 이른다.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걸 보면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데 자 한자 쭉 나오고 이 문장은 한마디로 도깨비에 흘린 듯하게 만드는 것이로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빨간색 너무 진하니까 좀 지우고 이거 앞에 있구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남해안 끝자락에서 살짝 원으로 그리면 둥글게 도는 그것은 남쪽 방향이란 것이며 돌자마자 순천이 있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해남까지 방어 개념이 내에 있어야 할 해방, 즉 바다방위 지역이라고 사실 요지이다. 해방. 그러니 생각해보면 전라도의 해남이 해방 끝임을 알 수 있고 적병이 전라도를 육지로 침입하면 해남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지금 한반도 지도를 보고 지형을 한번 보라. 우리 이제 아까 봤던 남해안 끝자락에서 남쪽으로 둥글게 돌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지도상에는 바다 안에 순천과 해남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거는 지금 이 그림 한번 더 보고 기록에 의하면 순천과 해남은 이쪽 바다 속에 있어야 맞다. 이 지형과 맞지 않다. 라는 겁니다. 약간 중간 패스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마찬가지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을 지면이 해면으로 깊이 들어간 것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였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한 문장이 아닌데 그 심입과 해곡에서 위 번역원에서 신입 즉 깊이 들어간다는 것만 중점으로 번역하고 해곡이라는 뜻은 없다. 해곡은 해안이 안쪽으로 쑥 들어간 곳이라고 뜻이 해석되며 한반도 지형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해곡, 해안이 안쪽으로 쑥 들어간 거. 이게 그 해곡은 해안이 안쪽으로 쑥 들어간 곳을 뜻하는 해석. 한반도 지형에 남았다. 아무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원문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아메리칸판에 이 멕시코만을 따라서 남쪽 꺾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이 기록상에 자 원문 한번 더 보고 제가 이제 약간 보충 설명인데 이 원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아니라 다른 관점의 설명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다라는 겁니다. 멕시코. 둥글게 남쪽으로 도는 현상. 움푹 깊숙하게 해안이 들어간 지형. 움푹.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명들. 동네, 다대포, 무른대, 안골, 신문, 구산, 통영. 여기서 딱 깎이는 점이 휴스턴 쪽이죠. 휴스턴에서 순천 자수영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남은 이제 여기 화살표 표시, 이 원형 표시.
한번 생각해보라. 해안이 육지 안쪽으로 쑥 깊숙이 들어간 곳이라 지형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도 그 문장 뒤에 나열된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래, 다대포, 모른대, 웅천, 안골, 신문, 칠원, 구산, 고성, 통영, 소비포. 남쪽으로 둥글게 돌아 순천의 자수영, 고돌산, 흥양, 현 전부와 발포, 사도, 녹도, 그리고 장흥, 회령포, 영암, 갈두, 해남, 오란 끝으로 이 모든 지명이 들어갈 곳이 있다.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인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아래 북아메리카 대륙 멕시코만 아니면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지형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거 아닌가. 어떤가. 그렇지 않는가. 세계 역사 함부울. 자, 이렇게 이제 순천과 해남은 남해 바다 가운데 있다. 그냥 물음표입니다. 순천과 해남에 있는 만기요람의 기록의 흐름으로는 이제 이 멕시코만 이곳이다 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구글로 보면 시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16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고 텔레이시.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이 플로리다가 정말 오래된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오래된 지역이 들어서기 좋은 풍수지리가 있다. 해자가 보호하고 물이 있고 올랜도도. 이 플로리다 관련돼서는 또 다음번 이야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페네마 시티도 잘 보시면 이렇게 딱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 딱 물이 삼면으로 보호하고. 자, 아무튼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만나는 포인트가 뉴올린즈에서 이제 미시시피 강으로 올라가고, 뉴올린즈, 그리고 휴스턴, 핵심적인 휴스턴에서부터 꺾여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꺾여 내려간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 예전에 이야기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초창기 카페에 있었고, 네이버 카페는 이제 약간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제가 프로젝트 하나 잘못해갖고 빠개졌고. 자, 패턴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물론 한볼님 글도 이해가 되고,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또 연관된 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문 글하고 관련도 있고, 또 패턴적으로 제가 이제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에서 지리적 패턴으로 자주 하는 약간 난이도 높은 패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 순천과 해남이 있다. 순천 포인트, 해남 포인트. 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언제나 말하는 게 두 군데가 있다. 여기가 A고, 사실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A 다시, A2.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에, 자, 우리가 여기도 뚝 떨어지지만 이쪽도 뚝 떨어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은 언제나 그 현 북아메리카판에 남아있는 거점 도시들의 오래된 버전으로 가게 되면, 자, 저는 이제 언제나 이 라인이 더 오래됐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은 우리가 북방을 개발하면서 유럽과 연결되면서 연결됐다. 물론 더 과거에는 뭐 바이킹 나오면서 연결도 됐겠지만, 그러면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색깔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블님이 거론한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북아메리칸판을 크게 보는 입장. 물론 우리가 지금 미국 지도를 이곳까지 설정이 됐다고 해서 과거사가 이 로키산맥을 거치고 이 캘리포니아까지 뭐 섬으로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연결성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말 기준으로 말 타고 말 달리자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 기차 이후 여기 운하가 터져서 운하 이후입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는 것. 그랬을 때 지금 두 군데 패턴. 이 패턴을 A, 이 패턴을 B라고 보시죠. 그러면 이 A하고 B 패턴을 제가 패턴적으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가설적 패턴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의 중요한 거는 바로 강이다.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미시시피강, 허드슨강, 미시시피강은 A하고 관련되어 있고 허드슨강은 B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측과 이 우측의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반도가 있으면 중국이 있다 라는 패턴으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게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이걸로 설명해주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지도가 아니라, 자, 이 루이지애나 영역이, 우리 루이지애나 할 때, 물론 저는 이제 이 세인트루이스, 루이, 14세, 15세, 16세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쪽으로는 날개를 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기록적인 프레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실제는 좀 이 라인을 넘어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뭐 조각난 패턴이겠지만 그런 기록들로 이야기하니까. 자, 여기가 루이지애나입니다. 여기가 안 되었구나. 강으로 하겠습니다. 이 루이지애나 영역이고 여기가 미시시피 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욕에서 몬트리올까지 올라가는, 뭐 끝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여기에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14, 15, 16 루이지애나고 이제 이쪽이 약간 자 그리고 자금 개념이 뉴욕입니다. 자, 이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기 이제 조각이 나 있고, 자 여기서 이 헤더 대가리가 보이고, 이거 색깔 바꿔야겠구나. 이게 이제 시즌 1 때 제가 보였는데 이 패턴이, 자 이렇게 꺾이면, 이거 색깔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의 큰 버전이 이겁니다. 자, A,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큰 버전. 그리고 이 헤더의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시야가 자, 이렇게 강이 되는 거고, 이 강이 허드슨 강이 되는 거고, 이 패턴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한볼님이 방금 말한 남해 뚝 떨어지는 이쪽 남쪽. 자, 그러면 이 대가리 거치고 뚝입니다. 대가리 거치고 뚝. 그래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가 임진왜란을 할 때 이 포지션에서 시즌 X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버전, 작은 버전, 제 눈에는 같은 패턴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아무튼 한볼님 이 원문 한번 순천 해남, 그러면 A 아니면 B로 보이겠죠. 자, 오늘 한볼님 거 여기까지 하고, 자, 또 우리 멤버십 후원으로 또 이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진호빠꾸님, 꼬리안개님, 조별진님, 하늘새꾸님, 얼라와 대영이님,
멤버십 감사드리며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잘 하십시오.